교재 347페이지고요. 노트는 34페이지 좀 봅시다. 이제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기본계획 안에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돼요. 그러면 정비 예정구역에다가 정비 계획을 만들고 정비 계획을 만들면 거기를 갖다가 정비 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먼저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는가? 하나의 도시 정비 사업이 된 방향 제시하니까 그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대도시시장, 일반적인 시장, 군수 이렇게 써야죠. 그래서 결론은 하나의 도시,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수립을 하는데 이 정비 사업에 대한 기본 방향인데 군은 대규모 정비 사업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군에는 기본 계획이 없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는 수립을 합니다. 그럼 이제 기본 계획에 적합한 법에 대해서 정비 계획을 만드는데 정비 계획은 누가 만드냐 그러면 구청장이, 광역시에서는 군수구청장이, 특별자치시는 본인이, 특별자치도도 본인이, 대도시도 본인이, 시에서는 시장 본인이, 군에서는 군수가 만듭니까? 만듭니다. 기본계획은 없지만 정비사업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기초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장. 얘를 줄여서 우리가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구 이거를 줄여서 도정법은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한다. 시장, 군수 등. 개발법은 권한자가 개발법은 지정권자며 도정법은 시장, 군수 등 얘입니다. 예. 그러면 정비구역은 누가 만드냐? 정비구역은 특별시장, 다시 광역시장, 다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대도시장, 일반적인 시장, 군수. 다시 또 뭐가 되세요?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 그러면 얘만 이렇게 지워버리고 얘만 이렇게 여기다가 얘만 그냥 특별시, 광역시 이러고 쓰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건 다 똑같아지는데 정비계획만큼은 봐요. 정비계획만큼은 구청장하고 군수, 여기서는 군수구청장이 합니다. 그럼 좀 이따 이제 이상한 현상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읽어볼게요. 347페이지. 일단 이 부분은 좀 암기 좀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암기하시고 347페이지 자 정비 기본계획인데 1번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본계획 정비 사업에 대한 방향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도, 시장은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은 자기가 관할하는 구역에 대해서 도시주관경 정비 기본계획을 체크합시다. 10년 단위 수립입니다. 10년 단위 수립. 다만 중요합니다. 도지사가 대도시가 인시로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재검토입니다. 몇 년마다 재검토요? 5년마다 재검토. 그 동그라미 1번, 2번은 출제가 잘 돼요. 근데 결론은 뭐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시장이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일단은 군수가 없다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대도시가 아닌 시는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는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는 이건 필수죠. 필수. 이것은 하이한다죠. 수립해야 된다. 대도시가 아닌 시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도지사 수립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안 해도 되고 도지사 말 안 하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내용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까? 많다. 그리고 넘어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입으면 안 돼요. 기본계획의 내용에 간혹가다 지문 하나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 보겠지만 기본계획 내용에 뭐가 있는지 정비계획 내용에 뭐가 있는지 이 부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무시하고 넘어가야 돼요. 어차피 봐봤자 안 되는 것은 무시하고 넘어가고 밑에 동그라미 4번도 무시하고 5번 기본계획 작성기준 작성 방법 이거 모르면 간첩이죠. 뭡니까? 국장이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2번 기본계획 수립 그런 걸 보지 말아요.
옆에 3번 기본계획 확정 고시 등인데 1번 협의심의, 2번 도지사 승인 넘겨봐요. 3번 고시 연락, 4번 국장에게 보고. 자, 그러면 생각합시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는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까지. 대도시까지는 본인이 수립을 했죠.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다. 수립을 했으면 일단은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고 내용상으로 그리고 심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는 본인이 뭐하고 확정하고 고시하고 주민들이 고시는 뭡니까? 고시는 와서 보라고. 그리고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합니다. 국장한테 보고한다. 이게 잘 나와요. 국장한테 보고하는 게 잘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 대도시간시는 어찌해야 돼요? 도지사에게 신청.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 그러면 도지사가 자 시장이 수립해가지고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하면 도지사가 쩐다고 협의하고 심의해서 도지사가 승인하겠죠. 도지사가 승인해서 누구한테 주면? 시장한테 주면 시장이 고시하고 주민들 찾아오면 열람 보여주고 국장한테 보고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349페이지 내용 보지 말고 목차만 하자고. 목차만. 협의, 심의, 도지사, 승인, 그리고 고시, 열람, 보고. 다시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는 본인이 수립해서 본인이 관행장 협의하고 지방도시간에 심의 거치고 본인이 공보에다 고시하고 본인이 일반인들에게 연락시키고 그리고 국장한테 보고한다. 국장한테 보고하는데 이게 은근 잘 나와요. 그러면 이제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수립했으면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한다. 승인 신청받은 도지사는 생각. 승인 신청받은 도지사는 관행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의 심의 거쳐서 도지사가 승인하고 누구한테 줘라? 시장한테 주면 시장이 들어가서 공보에다가 고시하고 시장 일반인들에게 열람하고 국장한테 보고한다. 절차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이제 정비구역의 지정이 났는데요. 정비구역, 자, 350페이지. 정비구역 지정권자 원칙. 지정의 원칙이 가지고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도,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노불량 건물이 밀집하는 등 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정비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거.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수립된 정비계획 이거를 갖다가 결정해서 본인이 정비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참고 그 박스 암기할 수 있겠나요? 작년에 그 박스가 한 문제짜리였는데 암기 못합니다. 패스고 또 낼 일도 없죠. 작년에 한번 냈으니까. 그 다음 넘겨본 동그라미 2번이죠. 2번까지는 합심합시다. 너무 복잡하고 3번 정비구역 지정 범위 2번 3번 그런 나중에 스스로 읽어요. 스스로 읽고 4번 정비계획 위반인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에서 직접 정비 위반할 수 있다. 5번 봐. 5번 자치구 구청장 광역시 군수는 얘입니다. 얘를 가지고 얘 둘이 자치구 구청장이고 광역시 군수 이렇게. 자치구 구청장과 광역시 군수는 줄여서 구청장 등 그래요.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 이거죠. 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는 정비계획 만들어서 누구한테?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고 나머지 애들은 이렇게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는 본인이 정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어떤다?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죠. 근데 4번을 봤더니 4번 정비구역 지정권자 누구라고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에서 직접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잘 봐요.
여기에 누구도 있다고? 그러면 특별시장도 만들 수 있고 광역시장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끼워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을 참 특이하게 만들어놨어요. 노트 34페이지 2번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에 정비계획은 특별시에서 누가 한다? 구청장 앞에다 써야죠. 특별시장도 있고 광역시에서는 군수구청장에 누구도 있고 광역시장도 있고 이럴 줄 아시면 좀 멀찍멀찍 띄어서 좀 써놓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입니다. 정상적이면 군수구청장이 정비계획 만들어서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신청하겠지만 얘들도 지정권자니까 법 내용상으로 그냥 지정권자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지정권자도 할 수 있다. 미래야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옆에 353페이지 정비계획 수입인데 정비계획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암기 됩니까? 안 되죠? X 해야 넘어가야죠. 넘어가고 354페이지 X 못합니다. 그거 넘어가야 돼요. 355페이지 3번도 넘어가고 맨 위에 4번 정비계획 작성 방법 그런 것만 나왔으면 쓰겠어요. 누가 만듭니까? 국장이 만듭니다. 잘 나옵니다. 그런데 밑에 3번에 X고 보지 말고 356페이지 보지 말고 357페이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이발령 안전진단 얘는 좀 중요하게 봐야죠. 안전진단입니다. 1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해서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하면 안전진단 실시해야 된다. 이해해야죠. 이해. 이렇게 기본계획에서 뭐가 나온다고? 정비예정구역 정비예정구역 나오고 뭐가 나온다?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몇 년이다? 2018년이다. 근데 여기가 무슨 예정구역이다? 재건축 예정구역이면 뭐로 가라고? 정비계획 만들지 말고 뭘 한다고? 안전진단. 안전진단은 누가 할까요? 그러면 정비계획 만들고 싶으면 안전진단이라. 정비계획 만들고 싶으면 안전진단이라. 안전진단 누가 해요? 정비계획 만들 사람. 그 자가 누구예요? 정비계획 위반자. 이거죠. 정비계획 위반자는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하면 뭐 해야 된다? 안전진단 실시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1번이 그겁니다.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에 의해서 기본계획상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했으면 안전진단 실시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2번 안전진단 예외해가지고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이래도 불구하고 그 시기가 안 됐어도 다음 하나 해다면 진단 실시하는데 박스에 1번, 2번, 3번인데 포인트는 10분의 1 동의, 10분의 1 동의. 토의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 동의서를 들고 와서 안전진단 신청한다고 신청. 그러면 또 하라고. 자, 3번 재건축 안전진단 재실시는 패스 보지 말고 넘어가고 자 4번 안전진단 비용 부담 좀 중요해 봐야죠.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 군수 등 줄긋고 위에다 써요. 위에 누구냐? 위반자 정비계획 위반자 시장, 군수 등 누구라고? 정비계획 위반자가 부담합니다. 근데 예외인데 위 2의 경우 정비 위반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안전자 요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이게 때가 돼가지고 안전진단 할 때는 누가? 정비계 위반자가 진단비용 부담하고 토의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 동의해가지고 진단할 때 10분 이상 동의로 신청해서 진단할 때는 요청자에게 전부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때가 돼서 위반자가 할 때는 자기 부담하고 토의등 소유자가 요청해서 할 때는 요청자가 부담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위 기억에 불구하고 그 밑에 줄 보면은 중간쯤에 안전 요청 있는 경우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럼 똑같은 거 두 번 써놨네.
니은은 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원칙은 누가 부담하고 정비계 위반자 부담하는데 예외적으로 요청했으면 그 요청자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 안전진단 요청에 따른 진단 실시의 결정인데 그 동그라미 1번에 함정이 3개 들었습니다. 아까 10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가지고 신청하면 첫 번째 며칠 내 30일 내 30일 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앞에 30일 내에 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두 번째가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하고 실시 결정 세 번째 요청인에게 통보한다. 20일, 30일, 30일 30일 내 진단 실시한다. 실시 여부 결정한다. 실시 여부 결정한다. 요청인에게 통보한다. 시도한테 보고한다. 요청인에게 통보한다. 함정이 3개. 이 경우 뒷말 필요가 없고 동그라미 2번 필요가 없고 3번 안전진단 대상인데 안전진단 대상은 자 주택단지입니다. 줄 거요. 주택단지. 주택단지 뭔지 배웠으니까 주택단지 건축물 대상입니다. 다만 대리인이 정하는 주택단지 건물인 경우 줄거 봅시다. 진단대상 제외할 수 있다. 진단대상 제외할 수 있다. 대리인이 정하는 거 박스 잘 나와요. 천재 주변의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체크합시다. 정비계 이방권자가 인정하는 거. 이방권자 인정하는 거. 두 번째 주택의 구조 안정상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체크합시다. 정비계 이방권자가 인정하는 거. 이방권자 인정. 3번 노후 불량 건물을 수리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나오는 것들. 4번 진입들 등 기반 설치에서 불가피하게 정비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체크합시다. 정비계 이방권자가 인정하는 것. 문제가 나오면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돼 신속히 재건축 필요가 있다고 시도의사가 인정하는 것은 진단대상 제외할 수 있다. 틀렸다. 시도가 아니고 정비계 위반자가. 2번 주택의 구조현상 사용금지 필요하다고 정비계 위반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진단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틀렸다. 제외할 수 있다. 문제는 그렇게밖에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쉬워요. 자, 안전진단 실시 결정 1번 정비계 위반자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설비, 마감, 설비, 노도, 주거환경 적합성 심사에서 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시장 호석 한번 나와가지고 할까 말까 확인해보고 진단한다 만다 결정하고 2번 진단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으면 진단 기관에 진단 의뢰하는데 진단 기관에는 1번 안전진단 전문기관도 있고 2번 한국공단도 있고 한국연구원도 있고 2번, 3번은 국책기관이고 1번은 민간이 만든 기관이죠. 안전진단 기관에 뭐가 있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도 진단 실시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보지 없는 거 써놓고 안 물어봐요. 5번에 1번 진단 의뢰받은 진단기관은 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진단 실시하고 진단 결과를 작성해서 정비계 위반자 및 안전진단 요청자한테 줍니다. 상식적 읽으면 상식적. 그 다음에 진단 기준에는 진단 기준 1번 구조 안전성 평가 노후 불량 건물을 대상으로 구조적 쾌감을 평가하는 주거환경 중심 평가 그러면 주거성의 필성과 거주의 쾌색성 중심을 평가하는 이거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항목이 몇 개 있는데 그 항목 중에 뭐도 있고 구조 안전성 보는 것도 있고 주거 환경 보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 한 달 전에 난리 난 게 그거죠. 주거환경 중심평가는 후퇴하고 항목을 갖다가 구조 안전성에 있다 항목을 점수를 많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이 웬만큼 열악해가지고는 또 재건축이 안 되게 돼가지고 목동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는 게 지금 이 부분이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별 영향을 못 미쳐. 자, 3번 스스로 읽어보고 안 중요. 6번 중요. 정비계 위반자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 위반을 결정한다. 지금 정비계 위반자가 한번 휙 둘러보고 여기 안전진단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진단 의뢰했죠. 진단 결과보고서 만들어 왔으니까 정비계 위반자는 진단 결과보고서 보고 또 그 지역의 도시계획 주변상을 보고 정비계 수립할까 말까를 결정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비계 수립 여부 결정은 누가 합니까? 정비계 위반자. 그 정비계 위반자를 시도지사는 이렇게 바꾼다고. 정비계 위반자가 정비계 위반 여부 결정한다. 7번입니다. 7번에 1, 2, 3, 4, 5,
8 이런 얘기요. 자, 안전진단의 결론은 누가 하냐 그러면 맨 위에 누가 있다 그러면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법 누가 있고 국장이 있고 밑에는 뭐가 있고 광역자치단체 누가 있고 시도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고 기초자치단체 시군구가 있다. 그럼 안전진단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얘가죠, 얘가. 물론 여기에는 누구도 있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도 여기서는 같이 해야 되겠죠? 얘들이 어디에다 진단기관에다 진단 실시하라고 의뢰했어요. 진단기관에 진단 실시하라고 의뢰했습니다. 의뢰하다 보니까 진단기관은 뭘 만들어요? 그러면 진단했으면 결과 보고서 만들어요? 만들어야죠. 만들어 누구한테 줬겠어요? 얘한테 줬겠죠. 그럼 얘는 진단 결과 보고서를 보고 뭐 한다고? 이걸 보고 토대로 뭐 한다고 이거? 나 정비계획 만들 거야. 정비계획 만들 거야. 수립하기로 얘가 결정을 한다, 결정했으면 그 사실을 누구한테 주라고? 시도한테 주라고. 다 주라고, 이렇게. 자, 너도 봐라, 너도 해가지고. 진단 결과서 보고, 나는 이걸 토대로 짠다. 정비계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근데 시도가 봤을 때, 진단 결과가 적정하지 않았다면, 진단 결과가 적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은 아직 재건축할 때가 안 됐는데 재건축하기로 좀 보고서를 갖다 속여가지고 왔으면 시도의사가 어찌해야 돼요? 진단 결과 적정성, 이 결과 보고서를 갖다가 적정했냐 안 했냐를 갖다가 공단이나 이용군에다 적정성 검토 의뢰한다고. 검토 의뢰한 결과 적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야, 어쩐다고? 정비계 수립하지 마라. 이게 엉터리다. 수립하지 마라라고 요청하면 꼼짝없이 수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군구청장이 들고 와서 보세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이요. 동생이 하는 일 형이 방해하겠지 안 하겠어요? 안 하겠지. 그럼 의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해서 재건축 하려고 하면은 위에 있는 누가 그 위에 더 큰 형이 어쩐다고? 야, 그거 나한테 좀 보내봐라. 나한테. 뭐 어쩐다고? 이거 보내고 이거 어쩐다고? 나한테 좀 보내라. 네가 받은 거. 그럼 보내겠죠? 국장이 보고 난 다음에 국장이 쪽팔리게 여기한테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야, 저거 잘못됐으니까 네가 다시 한번 검토해라. 그럼 꼼짝없이 여기에다 검토한다고. 여기서 검토한 결과 적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쩐다고? 얘한테 이거 취소시켜라라고 얘기하면 꼼짝 취소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 검토 의뢰하면 이때 돈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이 돈은 누가 내냐? 네가 낸다. 요청한 자가 낸다. 그럼 이게 공단연구원에 이렇게 자 도지사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적정 검토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얘는 며칠 내에 대답하냐? 60일 내. 좀 헷갈리면 며칠 연장한다? 30일 연장.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 1번. 자, 그런 줄거리 알고 있습니다. 1번. 정비계 위반자, 특자시, 특자도는 빼고. 왜? 특자시, 특자도가 얘한테 보고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빼고. 정비계 위반자는 정비계 위반자를 결정했으면 지체 없이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진단 결과보고서를 올렸다. 2번 특별시시, 특자시, 특자도, 시도지사는 시도에 필요하면 공단이나 영군에게 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 의뢰할 수 있다. 뭔가 좀 수상하죠? 검토 의뢰하는 거예요. 3번은 뭐냐? 이제 시도가 안 하니까 국장이 빤히 보고 있는 거예요. 국장은 시도에게 진단 결과 보고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시도로 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번 재검토 부담인데 위 2, 3에 따른 진단 결과 적정성 여부 검토 비용은 누가? 요청한 시도나 국장이 낸다 이 얘기고. 5번 자 요청받은 공단의 연구원은 요청받았으면 며칠 내 결과 통보하고 60일 결과 통보하되 부득이하면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도 있고. 8번 중요하죠. 시도의사는 검토 결과에 따라서 시군구에게 정비계 위반 취소 요청. 시군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거기에 따라야 돼요. 누가 요청한다고? 시도의사가. 국장이 아니고 시도가 요청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인데 안전진단은 딱히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그런데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빨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안전진단. 357페이지 가가지고 안전진단은 첫 번째 1번에 동그라미 1번은 별로죠. 정비계 위반자는 예정격별 정비계 수입시가 들어있으면 뭐 한다? 안 된다, 실시해야 된다.
2번 안전인단 예외는 뭐냐? 토지등 소유자 얼마 이상이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요청받아서도 합니다. 넘어가야죠. 4번 안전인단 비용은 중요하죠. 누가 낸다? 정비계 입안자. 정비계 입안자. 358페이지 메뉴 4번 누가 낸다? 시장소 정비계 입안자가 낸다. 근데 예외 요청에 의해서 할 때는 그 자에게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번에 1번은 중요성이 상식적인 거예요. 자, 한번 상식이 중요해. 함정 3개 있으니까 10분의 1 이상 요청하면 첫 번째 30일 내, 두 번째 실시부 결정해서 세 번째 요청자에게 통보한다. 2번이 별 볼일 없고 양거는 3번에 1번, 2번 중요하죠.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되 예외 누가 정비계 입안권자가 인정한 것은 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다 그랬고 4번 실시 여부 이제 이런 게 이제 상식적인 거라고. 자, 정비계 입안자는 현장 한번 둘러보고 진단 실시할까 말까 판단해서 진단 실시 필요하네 그러면 진단 기관에 의뢰하고 5번에 1번, 2번도 뭐 별 볼일 없죠. 진단 의뢰받은 기관은 진단 결과부터 만들어서 요청자하고 시장소한테 즉 입안자한테 주고 진단 기준은 구조 안전소 평가도 있지만 주거환경 평가도 있다. 함정설 대응이 아니고 넘어갔죠. 넘어가면 6번에 양가 6번은 중요하죠. 자, 정비계획 입안 여부 결정은 누가 한다? 정비계획 입안자가 한다. 그래도 중요. 그 다음에 7번에 1, 2, 3까지는 별 볼 일 없죠. 자, 이제 정비계 입안자는 정비계 입안 결정했으면 진단 결과 보고서하고 정비계 입안 결정한 사실 시도한테 보낸다. 시도는 진단 결과 보고서 좀 수상하면 공단 연구의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다. 시도가 안 하면 국장이 보고 국장이 시도한테 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공단과 연구원은 재검토 요청받았으면 며칠 내 통보돼? 60일. 부득이면 한 차례 30일인데 이게 신설됐으니까 60일, 30일 좀 혹시 못 잡아놓고 그리고 그 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냅니까? 하면 재점검인데 그것은 요청자가 부담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군구청장에게 정비계 수립 결정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다? 시도지사다. 그러니까 딱히 뭐 함정을 써봤자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단지 잘 나와요. 4번 이제 정비계획 입안입니다. 정비계획 입안. 첫 번째 입안 제한입니다. 입안자. 토지등 소유자는 줄 거 봐요. 토지등 소유자는 줄 거 놓고 다음 갖고 하나에 해당하면 정비계 줄 거 보죠. 정비계 입안자에게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정비계 입안자에게 입안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입안 제한 사유가 몇 개 있습니까? 박스에? 몇 개? 6개 그러면 안 되지. 암기하려고. 몇 개 있어요? 많다지. 6번 잡아 6번. 토지등 소유자 얼마 이상이? 3분의 이상이 동의로 정비계 변경 요청. 3분의 동의로. 그러니까 잘 봐요. 토지등 소유자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정비계 입안자에게 입안 제한할 수 있다. OX, O. 토지등 소유자가 이러고 저러고 하면 정비계 입안 제한할 수 있다. O. 토지등 소유자가 어쩌고 저쩌고 정비계 입안 제한할 수 있다. O입니다. O. 근데 토지등 소유자가 5분의 4 동의받아서 요청하면 이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건 얼마라고? 3분의 2.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인데 어제 뉴스 떴죠? 중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뭘 한다? 상대평가한다. 조만간에. 그거 못 봤습니까? 봤습니까? 났어요 그거. 정부에서 검토를 하겠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정부에서 검토했던데 바로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10대부터 70대까지 공부하고 있으니까 또 연세 드시면 쓰러지면 안 되니까 바로 영향 한 5년 정도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답니다. 5년 정도 시간 검토하는데 이것은 이미 기존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뭐가 들어갔어요? 청원. 그만 좀 뽑으라고. 자꾸 자격증 까내봤자 뭐하냐고 어쩐다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근데 그 말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자격증 계속 만든다.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대신 뭐 없애라고? 보존 제도 없애라고. 그러면 되지. 그럼 돼요. 중개 보존 제도 좀 중개보죠. 어제요. 어제 거기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딸내미가 좀 커가지고 말 잘 안 들어요. 성질이 좀 고분고분한 것이 아니고 얘가 성질이 하여튼 저는 어디서 하는데
자기 엄마를 닮아가지고 얘가 온순하지 못해요. 온순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랑 살기 불편하니까 집 나가 살겠다고. 그럼 나가 살으라 그러면. 나가 사는데 내가 방어도로 갔나 봐요. 방어도로 갔는데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전국에 사람들 다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있는 회원한테 우리 딸내미 가니까 좀 얻어주라 그러면 될 텐데 지 혼자 잘났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친구들 셋이서 돌아다니니까 다 이 맛이. 입만 안 해도 셋이 돌아다니니까. 막내가 몇 년생이지? 9? 그럼 맞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딱 저만 안 해도 셋이 돌아다니니까는 여자 셋이 돌아다니니까는 이 중개하는 사람들이 너무 시법인 게 얘들이. 그러니까 얘들한테 말을 막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자 셋이 살 거니까 1층 주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1층 보여주고. 그러니까 곰팡이 냄새 나는데 깨끗하죠. 이런 얘기하고. 근데 딸내미가 원체 성격 온순하다 보니까 온순한데 말하거든요. 말은. 그러니까 어라? 이 쪼매난 게 말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 전화한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아빠 있잖아. 우리 여자마 같으니 우리가 애들이라고 이 중개에서 우리를 무시한대 그러면서 근데 이건 방송 멘트니까 뭐라고 XX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완전 무시당했다고. 뭐 무시입니다. 뭐 무시. 완전 뭐 무시당해가지고 이게 뭘까 이게? 딸내미 편이 완전 우리를 뭐 무시해가지고 저보고 아빠가 좀 같이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서 어쩌라고. 그냥 말하지 말고 옆에 있으라고. 옆에 있으면 어른이 있으면 그렇게 무시는 뭐 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따라가는데 딸내미 하는 얘기가 자기가 가계약 뭐 그랬대요. 그래서 가계약 그랬으면 너 마음에 안 들면 가계약 포기하고 그냥 하지 마라 그러면 딴 데 가면 되지. 뭘 고민이야. 자기가 8군데 봤는데 그나마 그 방이 괜찮더래요. 그러니까 셋이서 투룸을 잡은 거예요. 지금. 그나마 그게 괜찮더라고. 그래? 했더니 하면서 우리는 먼저 그 가는 중개사무소하고 물건이 가까우니까 그냥 물건지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딸내미 보고 야 네 전화해가지고 그냥 물건지에서 그냥 만나고 물건을 보고 가자 그랬더니 그래 전화하니까는 아니 무슨 물건지 봤냐. 물건을 봤으면서 와서 계약서 쓰고 물건을 가라고 그러니까는 저 바꿔주는 거요. 아빠 들었지? 원래 이런다니까 이 사람들. 바꿔주면서 제가 얘기했죠. 아니야 우리가 손님이 물건 보고 싶으면 물건을 보여줘야지. 물건 보여주니까 아니 뭐 계약했는데 무슨 물건 보여줍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무슨 계약했냐고 가격 줬는데 무슨 가격 줍니까 10% 줬는데. 그러니까 딸은 이게 가계약인지 이게 계약금 준 건지 개념이 없는 게 개념이. 그래서 계약금 들어왔습니까? 계약금 10% 들어왔죠.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래도 우리가 당신은 물건 설명할 때 확인 설명서 체크 안 해줍니까? 체크해줄 때 현장 안 보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럼 봐야죠. 그러니까 현장 보자고. 근데 손님이 몇 시까지 우리도 가고 그쪽도 오니까 몇 시 오니까 오세요 해가지고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딸님한테 네가 전달을 똑바로 해. 아빠가 말을 해주지. 너는 네 가격이 아니잖니. 그래서 아빠 나 가격 거는데 얼마 그러는데 10%. 그게 무슨 가격이냐고. 너 마음에 안 들면 때려. 그래. 그럼 아빠 그거 버려. 성질이 지 엄마 닮아가지고 이게 문제. 성질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여태까지 얼마 벌어놨냐. 지금 대학 나오고 그러면서 지가 일하면서 대학원 다니고 있거든요. 너 여태까지 얼마 벌어놨냐고. 아빠 그 계약금 내 돈은 낸 건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여태까지 얼마 벌어놨냐고. 그 몇백이 몇백인데 그 몇백이 너한테 이게 작아 보이냐고. 한마디 뭐라고 하려다가 참고 내 딸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하여튼 데려가가지고 보여줬는데 가는 과정에서 이 여자가 여자 실장이 보여줬는데 아빠 얘는 자격증 없는 것 같아. 옆에 과장이 친절한데 이 과장이 자격증 있는 것 같아. 가서 봤더니 과장은 남자고 호칭이 가면 실장이에요. 실장. 자격증 없으면 실장. 자격증 있어도 실장. 개업 못할 거니까. 그 남자 자격증 없으면 대부분 이사를 주거든요. 이사를 주든가 부장을 주는데 나이가 어리면 과장을 줘요. 과장. 남자가 이만한 때는 과장 준다고. 그러니까 남자가 과장이라니까 도대체 속으로 얼마나 어리길래 과장을 줬을까. 가서 봤는데 그 남자애도 20대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남자애는 중개사 공부를 해봤어요. 여자애는 자기가 자격증이 없다 얘기하더니 공부를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딸내미는 남자가 자격증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 갔는데 이 여자 실장은 손님 데리고 그 집 보니까 손님은 되게 많아요. 손님 데리고 물건 보여주러 가고 딸내미를 갔는데 그 과장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중개한 사람 누굽니까? 그랬더니 여자 실장이었대.
그럼 여자 실장 언제 들어옵니까? 한 시간이 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아니, 그럼 우리가 먼저 물건 좀 보고자 그랬더니, 거기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계약금 걸었으니까 물건은 계약서 쓰고 가서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아니, 계약서 안 쓴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우리가 손님을 대할 때 너무 너는 이렇게 방어해서 대하지 말라고. 손님이 뭘 원하는 거야. 그러면 맞춰서 대할 생각해야지. 어떻게 계약서 잘못될까 봐서 계약서 먼저 써놓고, 이렇게 방어해서 일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쫓겨 해가지고 데리고 가는데, 근데 걔가 이제, 그러니까는, 딸내미가 이렇게 무시 당하다 보니까 제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중개사무소 두 군데를 갔는데, 먼저 간 데는 제 이름 되니까 알더래요. 아빠 이름 되니까. 근데 두 번째 저 사람도 아빠 이름 모르더라고. 아빠 별로 유명하지 않는 모양이라고. 공부 안 해서 어쩌고저쩌고 모르겠지. 대한민국에 공법 선생님 다 해봤자 몇 명 없어요, 지금. 다 해봤자 몇 명 없어가지고. 전부 다 힘들다고 떠나니까 지금 60 넘는 분들이 60이 이제 초중반 되는 분들이 은퇴했거든요. 은퇴했다가 없으니까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강의할 사람이 없으니까 은퇴한 지 3년 됐는데 김 교수님 다시 한번 해줘. 이게 된다고 지금. 이 현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친구랑 가는데 그 친구가 저는 이제 딸내미 말만 믿고 자기도 있는 줄 알고 어디서 공부했습니까? 그랬더니 좀 유명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냐고. 그러면 누구 수업 들었겠네? 그러니까 얘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공법은 누구 들었어요? 글쎄 오래돼가지고 그 회사 유명하지만 오래된 지는 안 됐는데 그 회사가 민법은 누구 들었어요? 말 못하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데 하여튼 지분 보고 와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내가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 당연히 자격도 있는 줄 알고 나이가 젊으니까 지금 부서진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부서진 법 어떻게 생각해요? 자, 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윙, 못 봤습니까? 원주도 엄청나게 뿌리고 다니는데, 중개 수수료 내지 말라고, 공짜로 해준다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대응할 걸래? 너 트러스트 그 공변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어요. 지금 반값 아파트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피터브 어떻게 생각하냐? 그 어떻게 대응해서 어떻게 이길 거냐? 10년 뒤에 이 자격증, 공인중개사라는 이 업은 97%가 없어진다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걔가 얘기 듣고 있다가 그 심각하다는 건 아는데요. 심각하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좀 하다가 결국은 내가 좀 이따 명함을 줄 테니까 그런 일을 갖다가 우리가 혼자서 어떻게 대응을 하겠냐. 걔들은 대응이 오는데 혼자 대응 못하니까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대응하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얘기 옆 딸린 두겠다. 결국 아빠 그럼 지금 영업한 거야? 이러는 거예요. 영업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대응한다고. 그리고 제가 명함을 주고 그 명함을 받았더니 거기도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계약서를 쓰고 주인 만나서 계약서 쓰고 그러고 오면서 딸님 태우면서 따지. 근데 딸아 아빠 왜? 너는 저 실장은 없고 과장이 있다면서. 응, 아빠 과장 자격증 있는 것 같아. 너 명함 안 받았냐? 봤어. 근데 거기에 공인중개사 글자 5개 있냐 없냐? 안 보이는데? 그럼 없는 거지. 아빠 여기 없으면 없는 거야?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일반인들 중개사무소 들어가면 증이 있는지 없는지 대부분 다 있는지 알아요. 있는지.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일반이니까 중개사무소 가서 얘가 막 설명하면 자격증 있는 줄 없는 줄 압니까? 있는 줄 알지. 딸님도 그렇게 생각했더라고요. 뭐 하다 끝까지 와버렸나 지금? 엉뚱한 데 가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금 토유등 소유자가 정비기 위반되게 제한할 수 있는데 내용이 많은데 3분의 2 남기하고 나머지 내용이 나오면 출제자들이 이거를 보면서 문제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등 소유자는 이런저런 사유가 있으면 위반 제한할 수 있다. 무조건 O라고 합니다. 그럼 뭐만 잡냐? 토지등 소유자는 위반 제한할 수 이걸 잡고 그 대신 숫자가 나오면 문제라고. 숫자는 얼마가 있어야 된다고? 3분의 2. 그것만 남기하고. 2번 제안서 제출 이 부분은 읽어보면 말이야. 제안할 때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저런 서류를 처음 받는다 그러면 당연한 얘기. 항상 구두로 하는 거에 서류를 할 거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3번 이건 숫자니까 또 신경 쓰이니까 다행히 숫자가 똑같아요. 제안받아서 며칠 내에 60일 내에 아까 했던 거죠. 공단지원권에다가 재검토해보세요. 60일, 40일 여기 똑같이 60일, 30일. 그러면 4번도 읽어보면 똑같아요. 4번도 그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아까 토의등 소유자가 뭔가 제안서 들고 왔으니까 그때 가지고 온 서류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얘기고. 그래서 결론은 필요한 것은 1번하고 3번만 잡으면 되겠죠. 토의등 소유자가 어쩌고 저쩌고 위반 제안할 수 있다. 숫자는 3분의 2다. 그러면 60일 내 대답하되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보게 되면 정비계획 위반이 한 주민의 의견 정치 그런 것까지 하면 안 돼. 그런 걸 무시하고 옆에 5번 정비계획의 결정 및 구역 지정입니다. 정비구역의 지정 첫 번째 이게 목차 심의 고시 보고요. 심의 고시 보고 정비계획 지정권자가 누군지 알잖아요. 특별주광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구수니까 얘들 이제 뭐하고 심의하고 심의 거쳐서 지정해서 어쩌고 공고했다 고시하고 그리고 국장에게 보고한다. 그게 잘 나와요. 국장에 보고. 기본계획 수립했으면 국장에 보고 정비계획 수립했으면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넘겨보면은 364페이지에 2번에 1번입니다. 2번에 1번. 정비계획 지정고시가 있으면 해당 정비계획, 정비계획 중 국계법, 지구단위 계획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결정 고시라고 본다. 1번은 곧잘 나오고 2번부터 나온 적 없으니까 무시하고 1번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서 정비사업을 하겠습니다. 여기 정비사업 하려면 여기를 정비구역 지정하고 정비구역 지정하려면 여기를 갖다가 정비계획을 먼저 만들겠죠. 정비계획이 먼저입니다. 정비계획 만들어서 정비구역 지정하고 그러면 정비계획의 내용에는 뭐가 있는가? 정비계획 내용에는 이러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비구역을 지정했으면 여기에다 이제 무슨 사업을 해야 돼요? 정비사업을 해야죠. 정비구역 지정했으면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이 질문입니다. 질문. 정비사업이 개발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정비사업이 개발사업일까요? 아닐까요? 괜히 깊게 생각하지 말아요. 개발사업이에요? 아, 개발이지, 개발. 신개발도 개발이고 재개발도 개발이니까. 자, 질문. 개발. 따라서 개발 그러면 안 되지. 개발 정비사업. 네. 아니, 개발 그럼 뭐가 툭 튀어나오네. 자, 막내 개발. 지구단위 나야지, 지구단위. 아, 시험 끝나고 그럼 뭐예요? 개발 그럼 반석 뭐라고? 지구단위. 그러면 여기를 또 뭐 해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럼 시간이 또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비계획의 내용에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근데 정비계획 내용에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몽땅 어떤다고 포함되어 있더라고.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 지정하면 정비구역은 뭐가 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고 정비계획이 뭐가 된다? 지구단위 계획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1번은 이런 얘기인데 바쁜 세상에 언제 다 보고 있냐고. 어떻게 한다고? 정비구역만 지정하면 뭐가 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고 정비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이 된다. 앞전에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자동 뭐가 된다고? 도시지역이 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된다. 어디서는 그러지 않는다? 취약지구는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 봐봐요. 정비구역만 생각. 이거 생각해야 돼요.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도시지역이 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된다. 나눕시다.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도시지역이 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도시지역이 된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정비구역은 어디다 지정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만 정비구역 지정하는 거예요. 주상공. 녹지부터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은 정비사업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하기 뭐 하래요? 정비사업 하면 어떻게 하냐고.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은 정비사업 한다? 해요. 그 정비사업 어떻게 한대요? 그것은 자연취락지구예요. 자연취락지구. 거기는 시가지가 아니고 취락이잖아요. 취락지구 뭐예요? 취락정비사업. 그러니까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 정비는 취락지구 지정에서 취락정비사업을 하고 주상공은 무슨 법? 도정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비사업은 주상공이죠. 주상공. 시가지 정비니까. 그러니까 정비구역은 어디서만 지정한다고? 주상공이니까 도시지역 안에서.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하면 도시 된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거는 그 자체가 이미 도시인데. 그러니까 그 말을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도시 그 말 안 쓰고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 밖에서 다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도시지역 된다. 그런 말이 되죠. 그것은.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하면 도시는 빼고 뭐가 된다고요? 지구단위 계획이 됩니다. 그때 정비계획이 뭐가 되고 지구단위 계획이 됩니다. 1번은 곧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2번부터는 의미가 없으니까 보지 말고 3번 옆에서 한번 정비계획 분할 통합 결합. 이거 단순하지만 저런 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정비계획의 분할 통합 결합 그랬으니까 뻔하죠. 하나의 정비기를 둘 이상 나눌 수 있다 없다? 있다지. 그럼 분할이죠. 자, 두 개 지금 잘 봐요. 정비기 몇 개요? 두 개를 이렇게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자, 지금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떨어져 있죠. 하나를 묶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결합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조건 있다 그러면 돼요. 분할할 수도 있고 통합할 수도 있고 결합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행위자인데 행위 앞에 무슨 말이 생략돼 있다고요? 개발행위.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무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 이 말 안 쓴다니까 행위허가 그래. 행위허가 나오는가? 토석채취허가 나옵니까? 그러고 물어보면 촌놈이네. 뭐라고? 토치허가 용어를 줄인다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전주에 도시개발법에서 기억력 테스트인데 일주일 가나 못 가나 봅시다. 네, 일주일 가는가 못 가는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 받는 게 있고 허가 안 받는 게 있어요.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 받는 거 안 받는 거. 자, 1번 건축물 건축 허가 받습니까? 받죠. 가설 건축물 허가 받죠. 대수선 허가 받죠. 용도 변경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안 받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있었어요? 한번 말해봐요. 생각 안 나잖아요. 없었지. 그러니까. 두 번째. 자, 공작물 설치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안 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것은 농림수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안 받는 거요. 세 번째.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 받죠? 안 받는 거 뭐 있어요? 경작훈련 형질 변경. 네 번째. 토석 채취 허가 받죠? 안 받는 거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토석 채취 안 받죠? 다섯 번째. 토지 분할 허가를 받죠? 안 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1번하고 5번을 뭐라 그랬어요? 지분 쪼개기다. 지분 쪼개기. 6번. 자, 물건 적지. 얼마 이상 쌓는 거? 한 달 쌓는 거. 허가 안 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치한다. 남겨둔다. 남겨두기 한 토지에 물건 쌓는 거. 7번째, 충목. 나무 베고 심는 거. 중목에 벌침식재. 안 받는 거? 있죠. 관상용 중목에 이임식재는 안 받는데, 어디? 경작지에서 식재는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안 받는 거 하나 더, 재해복구, 재해입니다. 재해복구, 재난수습, 응급조치는 허가 안 받는 게 했어요. 이게 앞전주에 했던 도시개발법. 도정법은 이것만 빼고 완전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도정법, 태우선 빼고 똑같은 거예요. 도시개발법에서 이거 개발행 허가할 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 의견 드려야 된다 그랬죠. 정비사업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 의견 드려야 된다. 똑같아요. 한 다음에 건물 또 쭉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구역 정비 빵 지정되면 며칠 내에 신고한다? 30일 내에 신고하고 결정한다.
허가 안 받고 있다. 허가 안 낸 거 다르겠다. 원상회복 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안 되면 대집행, 비용, 징수, 안 내면 강제징수. 개발법, 도정법에서 허가 받으면 국토계획법, 개발행 허가 받은 걸로 본다.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국토계획법 규정을 준용한다. 똑같은 얘기가 개발법, 도정법이 있는데 뭐만 차이 난다? 대수선만 차이 나고 나머지는 완벽하게 똑같아요. 근데 둘이 번갈아서 출제가 잘 돼요. 개발법 나왔다, 도정법 나왔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알아야 된다고. 넘겨봅시다. 365페이지. 넘기면 안 되겠네. 바로 거기서 가야 되겠네. 넘어가야 되겠네. 366페이지 보면 이제 구절이 나왔으니까. 건축물의 건축에서 건축물 건축, 건축은 건축물 건축, 가지 건축물 용도 변경 뭐가 없다? 대수선 없다. 대수선 없다. 두 번째 공점 설치, 세 번째 토정질 변경, 네 번째 토적 채취, 다섯 번째 토지 분할, 열 번째 물건적 절마 이상, 한 달 이상, 일곱 번째 중목의 발전의 식재, 그게 허가 받는 거. 2번 정비사업 시행자 있으면 시행자 의견 듣고, 3번 기득권보 며칠? 30일. 진행 중인 사업 30일 내 신고하기 위해서 원상회복은요. 허가 내용과 다르게 한다. 원상회복 명할 수 있다. 안 들으면 대집행, 비용은 징수다. 기억하고 5번 준용. 이 개발행 허가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국토계획법 준용. 무슨 얘기냐? 국토계획법 시간에 개발행 허가 대충 배웠어요? 자세히 배웠어요? 국계법에서 개발행 허가 대충 배웠어요? 자세히 배웠어요? 자세히지 자세히. 여러분 대충 들은 것 같지만 저는 완전 자세히 했다고. 무슨 얘기냐? 왜 국계법에서 자세히 했냐 이 얘기요. 국계법이 개발행에 대한 일반법이다. 일반법. 그러니까 개발법하고 도정법은 대충 하고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 준용 이런 얘기요. 그 다음에 6번 이렇게 개발법하고 도정법에서 개발행 허가 받으면 국토계획법 개발행 허가 또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죠. 받은 걸로 본다 그래야죠. 옆에 허용행위입니다. 허용행위. 자 이제 허가 안 받고 한다. 허가 안 받고 1번 재해복구 재난수 응급조치. 자 재해복구 응급조치 그냥 합니다. 그럼 박스 1번 농림수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간유공작물. 2번 경작행질 변경. 3번 자연경관 손상치 않는 토적채취. 4번 자 존치한 대지에 물건 쌓는 거. 5번 관사한 준명의 임시식재. 경작지식재는 허가를 받는다. 그러니까 뭐가 안 보여? 건축물 건축과 토지 분할은 안 보이죠. 건축물 건축 토지 분할은 지분적에게 반드시 허가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번 예정계획의 개발행위 제한 그것은 X 안 봐도 괜찮아요. 넘기면 7번 정비구역의 해제 6월달에 합시다. 뭐 별로 중요하게 보니까 여기선 6월달로 넘깁시다. 372페이지 확인학습 문제입니다. 문제 1번 X 이런 거는 나왔더라도 내면 안 돼요. 나왔더라도 놔두면 안 되죠. 어차피 뭐 자기도 못 풀 거면서. 이거는 박스 2장을 2페이지를 암기해서 문제 풀었는데 무슨 수를 풉니까? X고 2번 재건축 안 된다 틀린가 작년 문제네요. 1번 시장소 등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따른 재건축 사업의 정비 예정계획별 정비계 수입시가 도래할 때 안 된다 실시해야 된다. 옵니겠습니까? 온대. 이제는 시장소 등 이 말 살짝 바꿔야 되겠죠. 뭐라고? 정비계 입안자는 정비계 입안자가 시장소 맞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정비계 입안자는 이로 나올 것이라고. 2번 진입 또는 기반 설치에서 불가피하게 정비계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군수 등이 시장군수 등 전부 다 뭘 바꾼다 이제 정비계 입안자, 정비계 입안자 등이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 건물은 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다. 5죠. 3번 정비계 입안자는 현지 조사를 통해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 설분 등부터 주거학적업 심사해서 진단 실시를 정한다. 앉아서 결정해야 돼. 한번 갔다 와야 돼요. 갔다 놓아야지. 4번 시도는 필요하면 공단 이용권에게 적정성 검토 의뢰할 수 있습니까? 있지요. 5번 시장소 등 또 바꿔야 되겠죠. 정비계 입안자는 재건축 사업 시행을 결정했으면 재건축 사업 시행 결정 그 말보다도 이제 정비계 수입 결정. 정비계 수입 결정했으면 정비계 수입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합니까? 그럼 누가 삐져요? 중간에 시도가 삐지겠지. 시도한테 보고해야지. 답은 5번. 그 다음에 이제 3번 정비 사업의 시행인데 잠시 쉬고 합시다.